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 되면은 여러분과 같이 4주 알아맞히기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73번째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또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무신년, 임술월, 신요일, 정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이 사주 간기능은 어떤가요가 첫 번째 문제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은 건강에 약점이 보이죠. 그 약점 중에서 간기능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성격은 어떨까요? 사주를 보면은 성격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사주 성격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분 성격과 간기능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성격과 간기능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성격과 건강이 연관이 지어진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전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4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 조각으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일지, 시지에 유금, 작은 쇠 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술토지 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월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신금 큰 쇠,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무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까지 4편의 세력이 상당한 사주팔자라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쇠가 생겨진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 안에 큰 물,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네요. 재성이 하나도 없는 무재성 사주입니다. 무재사주죠.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면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술토지 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이라고는 큰 물, 임수와 작은 불, 정화뿐이네요. 그러다 보면 4편의 세력이 인수와 비겁이 똘똘 뭉쳐서 내게 힘을 주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4편의 세력으로 일간에게 먹을 것을 줬으니까 배가 부른 일간은 설을 잘해야 되죠. 소화를. 그러려면 물에다가 금생수를 해줘야 되겠죠. 시원하게 설을 해주는 임수가 용신이 되겠네요. 그죠? 강한 사주를 힘을 빼줘야 되니까 임수로 힘을 빼주는 용신, 귀한 용신이 되겠네요. 식상이 용신이다 보니까 재물빨이 좀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재물을 꼭 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식상빨로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식주죠. 이런 식상이 의식주니까 의식주는 재물의 뿌리가 돼서 상당히 좋은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희신, 운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물도 좋지만 나무가 와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통관업으로서 큰 나무가 오면은 또 좋은 그런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사주 형국을 파악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이 사주 간 기능은 어떤가요가 첫 번째 문제였죠. 자, 오장육보 중에서 간을 뜻하는 게 뭐죠? 바로 나무가 간이죠. 자, 나무가 이 사주에 있나요? 무제사주다 보니까 재성이 나무예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뜻하는 간 기능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죠. 사주 팔자 내에 있어가지고 약한 것도 약하지만 사주에 없는 것도 상당히 그 기능이 약하다고, 그 오행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주 팔자에 나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무 기운이 약해서 간 기능이 약한 그런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 사주의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이 어떤가요? 자, 일단 신금일주의 대표적인 성격이 뭐죠? 예민이죠. 그리고 까탈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까실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신금하고 똑같은 게 지지의 유금이 신금하고 같죠. 이런 비겁 기운까지 보태주니까 이 예민 까탈로운 까실한 면이 배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사주팔자가 신강하죠. 신강하고 그 다음에 임술, 괴강, 백호까지 있다 보니까 신강함을 더 더해주니까 이런 예민 까칠한 면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거는 더더욱 밀어붙이면서 그 밀어붙임이 예민 까실함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에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나를 통제하는 기능, 이게 브레이크죠. 그게 약하다 보니까 또 사주가 또 불이 약해지면 냉해지죠. 냉정함이 있다 보면 예민 까칠한 면이 더해져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사주가 강한 데다가 임술까지 개강 백호까지 있으니 더 강해지니까 이러한 성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또 예민 까칠 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콕콕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상당하게 까칠한 면이 상대방이 봤을 때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까탈스러운 성격이 됩니다. 이러한 성격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분 성격과 간기능과 관련성이 있을까요? 세 번째가 이 문제입니다. 성격과 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단지 사주에 나무 기운이 없어서 간 기능이 약하다.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가 되겠고 이 간 기능을 더 약하게 하는 면이 있다는 얘기죠. 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스가.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특히 간에게 치명타를 입힌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스트레스에 취약한가요? 아니면 안 취약한가요? 예민 까칠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에도 반응을 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들보다 스트레스가 2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스트레스 또 예민함도 상당히 간 기능에 약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이 나빠지면 신경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이 간 기능이 나빠질수록 이 성격이 상당히 성격적으로 신경질이 많은 성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지면은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예민 까칠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면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2배, 3배가 많은 사주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간 기능에도 문제가 돼서 이 사주는 단지 나무 기운이 약해서 간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2배로 받기 때문에 간 기능에 연관을 주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하게 되면 건강의 약점도 파악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팔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전주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고 이번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 시간을 유추해 보는 게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태어난 시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면 세차 먹을 때 낳았느니, 소죽을 끓일 때 낳았느니, 심지어는 개죽 끓일 때 낳았느니, 또는 동틀 무렵에 낳았느니 다양한 시간을 말하죠. 그러나 현대에서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태어난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시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시인지 신시인지 등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정확한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진을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래 정보를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정보로 태어난 시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인덕이 저는 너무 없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고, 두 번째 사업하는 족족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요거를 힌트로 해서 시간을 유추해 볼 건데요. 자, 이 사주 중에서 두 가지 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우년, 무진월, 기사일, 임신시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계유시에 태어났는지 유추를 해보는 게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걸 힌트로 해서 신신지 유신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파악해 보는 게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보시면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주 문제도 댓글로 많이 답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